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 상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여의도 사랑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의원 정수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여당 몇 명, 야당 몇 명을 줄 거냐 이런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시간을 더 확보하는 전략으로 통합당 쪽에서 의견을 냈는데 예. 명분은 있었어요. 20대 국회 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예.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복지위에 좀 필요성이 강화됐고요. 그렇죠. 또 이제 추경 3차가 지금 예고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산자위 같은 쪽도 좀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이거는 의원들한테는 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하. 왜냐하면 좀 인기 상임위가 있고 예. 비인기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예. 이 특위위원 11명,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 1명. 예. 이틀 동안 조정했는데 한 3명 정도가 조정이 됐어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숫자, 예.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한 특위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본회의가 끝났고요. 예. 본격적인 이제 원 구성은 아직도 그- 평행선입니다. 듣기로는 네. 그거 처리한 다음에 네. 국회의장께서 네. 양쪽의 원내대표를 불러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죠. 원구성 문제를 합의를 하자 했던 그렇죠. 건데 회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회동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정 조정 등의 이제 이유로 지금 통합당은 이제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예, 예. 그 결국은 모임 자체가 무산이 돼서 12일까지는 상임위원 명단을 가지고 와라. 이게 박병석 이제 신임 국회의장의 예. 어찌 보면 이제 아주 강한 내용이었는데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원내 이 대표들이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모레는 지금 민주당이 예.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네요. 실력 행사라고 하니까 뭐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아무튼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법대로 예. 하고 이제 숫자로 하는 거죠. 예,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네. 거고 제1야당은 어떻게 제1야당을 그렇게 무시하고 네. 여당이 단독 질주를 할 수 있느냐. 합의를 안 해주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법사위원회가 일단 어느 당으로 갈 거냐.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 거냐. 네, 대충 그 사실 누가 될 거냐를 따지면 이렇게 인물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하마평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가장 좀 이 파란에 좀 강한 인물은요. 예. 최강욱 이 열린민주당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좀 이 여당 지지층들의 이야기고 예. 예, 사실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지금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개의 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사위를 여야가 서로 맡아야 한다. 지금 여대 야소 구도에서 법사위라도 야당이 맡아야 이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할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예. 여당은 그러면 사사건건 모든 법안이 막힐 것이다라는 걱정이에요. 21대 국회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상호 불신에 이제 기초하는데 그렇죠. 대안이 민주당 안은 뭐냐면 일하는 국회법 안에 체계와 자구 심사를 빼자. 법사위에서 그 기능을 네, 빼내버리자. 그걸 빼고 이 의장 직할의 특별기구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게 하자. 상임위 기능은 없애자. 예. 그러니까 이제 옥상옥 상원 기능은 없애버리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법무부를 관할하는 사법을 관할하는 이제 일반 위원회로 돌아온다면 예. 법사위 인정 야당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반면에 이제 야당의 또 이 묘안은 뭐냐 하면 그럼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 아하. 이걸 두 개로 쪼개서 법제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특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법위가 법무부 그리고 이제 검찰 예. 이런 조직을 관할하는 곳으로 하자. 통합당의 안도 묘안은 묘안입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하고 싶으면 네네. 그거 가져가라. 그 대신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자구 체계자구 심사는 심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오마. 네. 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반반 나누자 이런 아닌 거죠. 그게 그런데 문제가 된다면 그걸 아예 국회의장 밑으로 집어넣고 이건 네. 이거대로 그냥 힘을 그렇죠. 뺀 다음에 뭐 어디가 갔든 상관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안과 통합당의 안이 닮은 듯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통합당의 이제 제안을 민주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 현재 존재해서 예. 누가 이제 이 법사위원장이냐인데 누가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여당이 네. 가져가느냐, 야당이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내일 하루 풀리지 않으면 모레에는 아마 민주당이 표결 처리하자고 할 거거든요 본회의에서. 예,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이 어떤 이제 리액션을 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두 당의 의견 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대 국회만 해도 법사위원장이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상당한 것들이 막혀서 진전이 안 맞습니다. 됐던 적도 있고 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여당이 처음서부터 협의는 안 하고 협박만 하더라. 네.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일리가 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당이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원구성을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벌써 원구성 법정 시한이 이틀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렇게 끝까지 싸우고 네. 12일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네. 10일도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이 20대 국회를 생각해 보시면 원구성이 2주 걸렸습니다. 예. 20대 국회보다 법정 시한이 더 넘어가게 되는 거죠. 더 늦어지는 거죠. 물론 최장은 88일 만에 구성된 네. 적도 있어요. 18대 국회 그렇게 오래 얘기인데 걸렸나요? 예. 3개월 걸렸죠. 하하. 그러면 지금 이 국난 극복 문제 코로나19 터져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이 경제 후폭풍 때문에 3차 추경도 바로 또 집행해야 된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2주 이상 늘어지게 되면 보나마나 이제 언론에서는 20대 국회보다도 더 늦어졌다. 예. 20대 국회를 우리가 최악의 국회로 규정했는데 그나마 빠르게 됐는데 법정 시한은 어겼어요. 이번에는 이 개원 자체는 5일에 했기 때문에 개원 시점에 맞췄지만 원구성에 있어서는 법정 시한을 지금 훌쩍 넘기고 있거든요.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서 더 밀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그럼 다음 주가 되면 묘수가 있느냐. 입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내일 정도에는 대타협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양보할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이므로 뾰족한 묘수는 없는 글쎄 상황입니다. 뭐 나와 있는 절충안들 중에서 뭔가 어떻게 좀 잘 하면 조합을 가장 하면 될 것 같기도 좋겠죠. 한데 말이죠. 네.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좀 여당 민주당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당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는 강력한 대권 후보인데 그렇죠. 일단 자기가 당 대표도 좀 맡아서 좀 당권도 좀 한번 이렇게 정비도 하면서 네. 키워봐야겠다. 자기의 세력을 키워봐야겠다. 이 얘기인 것 같고 여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슬슬 연대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요, 이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코로나19 국난국복위원장 이번에 의원이 됐죠. 이 이낙연 후보가 강력한 이제 당권 도전 후보인데 예. 그 전략은 아주 그냥 뻔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당권 도전 선언을 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오늘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예. 뭐 이미 일전에 이야기한 바와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당권 도전 의사는 명확해요. 당권 잡고 대권. 왜냐하면 대권 주자로서는 지금 부동의 1위를 오래 가고 있는데요. 예. 여론조사상. 문제는 당내의 조직 장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대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당내 지지 기반을 좀 구축하고 다잡아 놓고 대권으로 가겠다. 그렇죠. 이런 전략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 3월에는 당직을 내려놔야 하니까 그럼 7개월짜리 7개월. 당대표 아니냐. 예. 그럼 이게 당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에 이제 관리형 당대표 후보로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원식 의원, 홍영표 의원이 이제 후보였습니다. 예. 송영길 의원도 강한 후보였는데 이낙연 의원과 만나고 접었어요. 예. 밀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대항마가 김부겸 전 의원, 원외 당대표 후보입니다. 등장을 해서 그럼 대권형 이 당권 주자 2명, 관리형 당권 주자 2명인가 그랬는데 김부겸 전 의원의 이야기는 나는 당권을 잡으면 대선 불출마한다. 2년 임기를 채우겠다. 그러니까 당권 잡고 대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난 이것도 욕심내고 저것도 욕심내는 네.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당권 잡고 대권 이 그림을 그리던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예. 상당히 나만 욕심쟁이가 되는 건가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아니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하기도 뭐하고 예. 참 그러네요. 그런데 이 상황이 아주 좀 묘하게 돌아가면서 오늘 현재 저녁에 나온 헤드라인 기사가 의미가 있는데 예. 자, 8월 29일이거든요. 지금 전당대회가 시간이 좀 있는데 때이르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낙연 대 반이낙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요. 지금 우원식 의원도 만났고 만나고. 그리고 이제 홍영표 의원도 만났습니다. 만나야죠. 예. 그래서 다 임기 채운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대권 욕심 버리고 당에만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예비 후보입니다만 상당히 이제 묘한 상황이 연출돼서 정말로 오늘 이후에 이 기류에서는 이낙연 대 반이낙연의 구도로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겠는가 예. 하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3자가 모여서 똑같은 선언을 해버리면 맞습니다.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당혹스럽긴 하겠군요. 가장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관측은 조만간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만날 텐데 예.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느냐에 따라서 그때 한번 상당히 향후 기류가 요동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 통합당도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네네. 예.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붙었습니다. 도대체 저 밖에서 들어온 네. 뭐 외부 사람이 용병이라고 용병 불렀습니다. 그래도 굴러온 돌이라고 네. 표현 안 한 게 참 뭐 비슷한 이야기죠. 용병이 네. 우리가 그 미래를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냐? 네. 그런데 공부 좀 해라. 뭐 이렇게 맞서고 예.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여야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도부하고 당 중진들 연석회의 할 때도 네. 계속 저런 얘기가 나온 것 예, 같아요. 쓴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이제 좀 그동안에 강한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 용병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프로스포츠를 보시면요. 요즘에 외국인 용병이 굉장히 활약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장제원 의원도 강하게 이 김종인 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예.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 말이에요. 용병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이 5대0이라는 별명이 생길까 걱정이다라고 원 지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5대0은 히딩크 감독이 예, 예. 이 월드컵에 출전하기 전에 전에 게임에서 예선전에서 예. 5번을 연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별명이 5대0. 그때 뭐 이 스코어도 5대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4강 신화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은 못 보고 기회를 주면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히딩크가 될 수도 있다. 예. 외국인 용병이라고 했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용병 감독이 우리를 승리, 4강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그 지켜봐야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이 믿고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이 당권을 맡긴 지 불과 일주일. 이 초기부터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예.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거라고는 기본소득 얘기 하나가 나와서 꽤 큰 어젠다로 불타고 있는 것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선임 문제도 나오고 있고 한데 예. 조기에 너무 좀 강한 저항이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아무튼 전통적으로 해왔던 보수라는 가치에 대해서 아유 뭐 그런 말 이제 쓸 필요도 없어라고 하니까 네. 아마 중진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